번듯하게 성공했으면서도 수수하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인위적인 것을 꺼리고 평범한 옷을 입는다.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당신이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려 애쓰지 않고 그렇기에 냉철함을 잃지 않는다. 바로 그 냉철함이 그들이 자기 일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힘이다. 세상 사람들 모두 부러워하는 화려하고 멋진 삶. 무엇이든 망설임이 없고 당당하며 힘찬 목소리로 자기 주장을 펼치는 주인공.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성공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라면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고, 크게 생각하고 크게 행동하라고, 위대한 도전을 하고 이름을 남기라고 말이죠.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성공 스토리만 봐도 역경을 딛고 일어선 극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을 부추깁니다. 그들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성공한 데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공을 공식으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는 때때로 당사자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성공한 후에 지난 일을 놓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게 태반입니다. 성공 스토리는 자기 일과 재능을 남에게 파는 데 도움이 되죠. 바야흐로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니까요.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게 에고입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믿음이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주의라고 부를 수 있어요. 책 에고라는 적에서는 진정한 성공을 위해 반드시 버려야 할 한 가지로 에고를 꼽습니다. 에고는 허영심과 자만심을 불러오니까요. 저는 에고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불쑥 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이나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야.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제가 하는 일들이 다 하찮고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현실은 외면한 채 망상에 빠져들게 되고요. 상상 속의 나는 이미 성공해서 모든 것을 즐겨요. 당연히 상상이 현실보다 더 즐거우니까 현실의 나를 속이거나 한층 더 게을러지죠. 성공으로 가는 길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에고에 있습니다. 우리 시야를 가리는 에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공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깨보려고 합니다. 성공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순수한 에너지와 열정을 다 쏟으면 성공한다. 성공 신화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은 열정입니다. 열정은 사람을 가슴 벅차게 만드는 말이잖아요. 야심 가득한 목표와 열정적인 모습은 반짝거립니다. 자신이 이미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주죠. 하지만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열정만 보고 듣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똑같이 열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열정이 목표를 향한 시작이 될지는 몰라도 실제로 이뤄내는 데에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너무나 하고 싶고 죽도록 좋아서 한다 해도 그 결과는 실망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과 재능 사이에 간극이 있기 때문이죠.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종종 허세를 부려서 개성이나 충동, 열정 따위로 불편한 진실을 덮어요. 자신이 남다른 열정으로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은 물론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딱 제가 영상 편집을 처음 배울 때가 생각나는데요. 좋은 영상을 많이 봤으니까 눈은 높은데 초보 수준인 제 실력에 번번이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 열정이라면 뭐든 해낼 거라고 스스로 위안했어요. 초반 얼마간은 그 열정이 저를 움직였지만 열정이 식는 순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해내는 사람은 자기 재능의 한계와 개선해야 할 점을 분명하게 본 다음 취향과 재능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흥분과 망상에 휘둘리면서 어떻게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지나친 열정은 비판적인 인지 기능을 무디게 만들어요. 같은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상태를 광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낭비시키죠. 아주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게 열정의 역설입니다. 불편할지라도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품는 꿈이 거대한 야망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형태를 갖추게 될 거예요. 성공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위대한 계획으로 대담하게 행동해야 한다. 위대한 성공을 이룬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 믿고 싶지 않나요? 그래야 우리도 계획을 세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들, 모든 부와 명예를 자기의 공으로 여길 수도 있고요.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게 행운이 따라줬어 라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있어 보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말할 때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 아마존이라는 거대 기업을 키우는 동안 명쾌한 해법이 떠오르는 이른바 아하 모먼트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회사를 세워 시장에서 돈을 벌거나 어떤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발전시키거나 거의 모든 일들은 엉망진창의 연속입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의 깔끔한 이야기로 압축하는 건 명쾌한 허구를 만들어내는 일일 뿐이죠.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떠드는 사람들을 분별 없이 추종했을 때 성공에 관한 환상만 커져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유망한 기업도 거창한 계획이나 신화를 꿈꾸며 시작하지 않았어요. 스타트업 투자 전문가 폴 그레이엄은 창업가들에게 경고합니다. 대담하고도 포괄적인 비전을 너무 일찍 세우지 말라고요. 진정 거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원칙을 지키며 하고자 하는 일을 충실히 풀어가야지 화려하고 멋진 계획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요.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일을 실행하는 것 자체, 그 일을 탁월하게 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날이 굳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집에 틀어박혀 있고 싶을 때도 일터에 나가는 것, 첫 시도를 하고 또 개선하면서 모든 수고와 번거로움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진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작은 계획, 작은 행동을 계속 이어갈 때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성공에 대한 오해 세 번째, 작은 성공 후에는 엄청 큰 성공이 찾아온다. 어떤 일에 성공하고 나면 실제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척 허풍 떨기가 쉬워요. 이미 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고 더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성공 후에 아나무인이 되는 사람, 성공에 취해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에고가 작은 성공을 유지하거나 더 큰 성공으로 이끄는데 큰 장애물이 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약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경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시인 테오그니스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쿠르노스, 신이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신이 맨 먼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자만심이라네. 자만심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을 무디게 만들어요. 배우고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인간관계를 쌓는 모든 능력이 자만심에 의해서 약해집니다. 특히 위험하게도 이런 경향은 젊은 시절이나 일이 진행되는 와중에 많이 나타나요. 투자자들 중에서도 투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더 확신에 찬 말을 많이 하죠.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석유 산업을 독점한 사람이 있죠. 석유왕이라 불리던 사업가 록펠러. 그의 경영 수완과 엄청난 재산도 유명하지만 삶의 태도와 성공 철학도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록펠러는 매일 밤 자기 자신에게 물었어요. 너는 바보가 되려는 참이냐? 이 돈이 너를 우쭐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내버려둘 참이야?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절대로 균형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 록펠러는 회고록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룬 작은 성공 하나가 그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초심을 잃게 만든다. 결국 그 사람이 망가지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록펠러는 매우 검소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는데요. 1년에 $400 정도만 썼다고 해요. 당시 $400는 지금의 $400보단 훨씬 크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에게는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에요. 초심과 겸손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었죠. 성공의 자리에 다다르면 결코 꺾이지 않는 힘을 가졌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 또한 에고가 만들어낸 허상이죠. 하지만 성공이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영원히 모든 사람들보다 잘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 실패의 쓴맛을 봅니다. 그때마다 자기 자신과 자기 마음을 더 잘 알기 위한 기회로 쓰지 않는다면 에고는 쪽집게처럼 실패할 길을 찾아서 우리 앞에 들이밀 거예요. 지금까지 성공에 대한 오해 3가지를 통해서 왜 에고가 성공의 장애물인지 알아봤어요.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실은 허상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인생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나를 냉철하게 바라보고 작은 계획, 작은 행동을 멈추지 않을 때 성공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요. 자신의 에고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나은 나를 만나는 책 이야기 북그로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